네, 오늘 또 역시 뭐 종목은 계속 무릎에 사야 됩니다. 무릎 이하에 있는 종목을 찾다 보면 이슈가 따라붙어서 또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추세 전환을 이뤄서 중장기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. 오늘은 지금 사실 중장기 상승 추세라고 했지만 저 안에는 이제 장기 금리 하락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그 큰 트렌드와 연관해서 금리가 장기 하락을 하는 경우에 주가는 장기 상승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. 또 그런 흐름 속에서 여전히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고 6월 정도에나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부터 상승 탄력이 강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.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만 국내적으로도 높아져 있는 금리를 또 낮출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증시가 뭐 지금 정부가 계속 내놓고 있는 각종 세제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제는 그 저피배알 종목들을 공시해서 주홍글씨처럼 딱지를 붙이겠다. 일명 딱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찍어서 저 PBR을 유지하게 되면 계속 공시를 해서 망신을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고 또 나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사실 그렇죠. 왜냐하면 당연히 기업의 경영 성과가 좋고 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주가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뭐 양도세 또 상속세 이런 부담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뭐 재산세도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주가를 올릴 만한 요인이 대주주 쪽에 작다. 그러면 이제 어떤 쪽은 뭐 코스닥의 경우에 상장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를 올리려고 회사가 많이 노력하던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거는 신규 종목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고 이 배부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굳이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대주주의 의지, 기업가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든 간에 뭐 대주주가 그 주가를 관리해서 꾸준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주가가 못 오르게 억누르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게 뭐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면 강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일본도 뭐 비슷한 정책으로 효과를 냈다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을 통해서 더 이게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. 한국 증시에 또 중요한 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로서 당연히 바라고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관련 종목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거 한번 하면 저피배알 종목 싹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그 보유 종목들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유 종목들 리뷰를 잠깐 보면 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 보면 오늘 IT세는 여전히 지금 고점권에 있는데 도 불구하고 118% 수익률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, 뭐 지수가 지금 원래 아침에 뭐 강보합의 코스닥, 코스피는 한 20포인트 올랐었었는데, 중국 증시 흐름이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좀 하면서 밀리긴 했어도 기술적으로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800선 정도 전후, 808포인트 정도 전후 언저리가 조정의 막바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다른 그 매니저님들도 서두에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게 1, 2년 계속 상승하기 위한 금리가 앞으로 뭐 3, 4년, 5년 계속 우하향하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또 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형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산 가격의 상승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그 점을 꼭 참고를 한다면 증시는 상승 추세로 가되 지금 가는 경로 중에서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미비됐던 여러 가지 증시와 관련된 증시가 만성적으로 저평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어쨌든 이기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다시 한번 제 보유 종목 중에서 보면 오늘 IT센이라는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IT센이라는 종목이 118% 있지만 보시면은 종가 기준 고가는 오늘도 지금 4일
3일째 돌파 시도를 했다가 멈춰 있습니다. 이 기간 조정이 대충 끝나 있는 그런 상태죠. 언제든 이런 걸 이제 서서 조정이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뭐 서서 조정을 받으나 앉아서 조정을 받으나 중요한 건 조정 후에 상승한다라는 거니까 기왕이면 이제 서서 조정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앉아서 일어나서 뛰려면 힘들잖아요. 그런데 서서 있다가 그냥 뛰면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이제 목표치가 저기까지 올라왔어요. 여기가 라인이 16,000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력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은 오늘 반등이 진행된 종목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늘 뭐 그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 더존비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더존비존이라는 종목이 여기 우주 돌파 됐어요. 네, 3일 조정 받았고요. 요거 코스닥 지수가 아마 제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808포인트입니다. 그 자리가 터치가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. 스마트머니들 들어오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살 건데 전문가님들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어차피 글로벌 대세 트렌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다. 그러면 그쪽 관련 종목들과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더욱 중심이 돼서 가는데 이 종목은 이미 우주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가는 타겟 목표치는 이만큼 열리게 되죠. 그래서 한 6만 5, 6천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그런 상태니까 열어놓고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자, 오늘 종목 말씀드리니까 17,23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종목의 이름은 바로 한국엔컴퍼니입니다. 제가 이 정책 당국에 뭐 제가 저보다 뭐 훨씬 더 가방끈도 기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데이터도 많으신 분들이 만드셨겠지만은 이 저PBR 종목을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, 그 샘플이고요. 이 회사 이름은 바로 한국엔컴퍼니입니다.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었고요. 한국엔컴퍼니 차트를 보겠습니다. 여기 점상한가 나와 있죠. 점상한가 비슷한 거 이게 뭘까요? 네. 이게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습니다. 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저평가가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뭐 무분별하게 이제 회사를 적대적 인수합병을 해서 하는 것. 우리나라에서만큼 적대적 인수합병이 어려운 나라가 없습니다. 그 마치 요즘에 고려거란 전쟁에 나오는 호족들이 왜 자기 저기 소위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이나 이런 데 반해서 뭔가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그것처럼 사실 적대적 M&A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대적 M&A를 막아놓고 담합하고 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한데요. 경영권 분쟁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자본시장에서의 그 룰입니다.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적대적 예매가 안 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나면은 정말 그 과거에도 뭐 SM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그런 그 회사들 또 M&A 이슈가 있어서 올랐던 회사들의 사례를 보면 뭐 저PBR 이걸 논할 게 아닙니다. 그냥 경영권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종목들이 뭐 PBR 관점에서 보통 뭐 3배, 4배, 심지어는 뭐 5배, 6배까지 갑니다. 그 이유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만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데요. 결국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저 PBR을 주로 산다고 치자고요. 근데 그게 무슨 뭐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매입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제대로 가격이 취급받지 못해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적대적 M&A라고 하는 것에 제도를 좀 더 열어놓으면 그 저PBR 종목들을 사서 정상가격에 팔려는 투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.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회사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 그 자체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치열해진 오너가의 경영권 물밑 경쟁이 있는데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.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PBR이 얼마까지 가는지 지금 이 종목의 그 PBR을 참고적으로 데이터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. PBR이 한국엔컴퍼니 이게 예전 한국타이어 그쪽인데요. 그 지주사죠. 그래서 이 종목의 PBR을 이렇게 보면은 0.26입니다. 그러니까 청산가치의 5분의 1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 이 저평가에 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공격의 속내는
이것은 뭐 행동주의 그 전략 펀드들의 전략의 외연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행동주의는 결국 M&A 적대적 인수합병과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저PBR 만성적인 저PBR 종목들을 공략해서 주가 오르도록 하려면 당연히 이런 분의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. 이 종목을 갖고 온 것은 지금 트렌드가 핫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내는 키는 바로 적대 인수합병과 관련된 규제 완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요즘에 이제 시장의 결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밸류업 관련된 그런 시장의 이제 저PBR 쪽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, 주주 환원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갑자기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지만 사실 이제 저PBR 관련된 종목들은 이유가 다 있거든요. 뭐 고PBR이나 아니면 고퍼주들은 결국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측면인데 사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성장주에서 약간 가치주로서의 느낌이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상반기 어렵더라도 분명히 한 6월 정도 되면은 뭐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성장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좀 유지될 것 같은데 이 가치주로서의 이제 약간의 그런 접근 방식이 약간 단기성으로 좀 우리가 오래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주식으로 바라보고 뭐 연말이나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좀 길게 보시는 건지 그거 관련된 뭐 뷰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말씀드린 대로 후족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소위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습니까? 그런 구조처럼 이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미국에 있는 뭐 M&A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진행됐다면 당연히 0.2 정도 수준에 있는 PBR에 머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. 누가 보더라도 이 10,000원짜리를 2,000원에 판다는데 사서 만약 10,000원에 팔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하는데 못 사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진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이 추세를 이루면서 갈 것이다. 뭐 주식이 좀 오를만 하면 그냥 뭐 증자하고 뭐 IPO에서 시장에 물량을 쏟아 부으니까 주가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수급적으로 증시로 자금을 유인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동반이 되어야 된다.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글로벌 트렌드는 이어진다. 하지만 그 안에서 저평가 대선의 원위치로 가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도주 변화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 목표치 말씀드린 1차 목표치 지금 17,7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. 이 종목은 18,500원 1차 목표치, 2차 목표치는 멀리 드립니다. 2차 목표치는 29,000원으로 하고 손절 라인은 15,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